네, 드디어 13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터도 공부를 하셨고 배열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포인터와 배열을 같이 놓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요 한 페이지에다가 약간의 글을 써가면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면 이제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가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예제도 보여드리면서 봐라, 이렇지 않느냐, 뭐 또 그 다음에 이 예제를 통해서 자,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요. 강의에서는 결과는 이렇습니다라고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그게 훨씬 더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과를 먼저 유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코드를 몇 개 적어 볼게요. 자, 제가 int형 포인터 ptr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도 하나 선언을 할게요. int num이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tr에 변수 num의 주소값을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무지 많이 봐왔던 코드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ptr이 변수 num을 가리킨다. 이 구조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ptr이 지니고 있는 값이 변수 num의 주소값이기 때문에 ptr이 변수 num을 가리킨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근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열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배열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int array, 자, 길이가 3인 배열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이 되면은 int형 변수 3개로 엮어진 배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arr이 지니는 값은요, 이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배열의 이름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어요.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느냐?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0번째 요소, 즉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지니는 상수가 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배열의 이름은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배열이 선언되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배열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요소에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접근도 가능하지만 접근을 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 배열의 이름 그 자체는 배열의 주소값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소값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자, int형 배열을 제가 지금 선언을 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arr이 뭐를 가르치는 꼴이 됩니까? arr 배열의 첫 번째 요소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요소를 가리키는 꼴이 됩니다. 얘는 뭐예요? int형 변수입니다. 자, 그럼 형태를 놓고 보세요.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num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arr이라는 배열의 이름이 변수를 가리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리킨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ptr은 다른 변수를 가리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um1이고 num2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ptr은 num2다. num2의 주소값을 저장하겠다. 그러면 num을 가리키던 ptr이 누구를 가리키게 되냐면은 num2를 가리키게 되죠. 가리키는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얘는 변수니까. 변수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대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arr은 가리키는 대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만을 가리켜야지 다른 애를 가리키도록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른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형태의 연산이 불가능하냐면 arr에다가 내가 딴 거 뭔가를 집어넣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대입 연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tr은 변수 num을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얘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죠? 우리가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arr은 뭐냐면 얘는 상수입니다. 가리키는 거는 똑같이 가리키지만 얘는 상수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단하게 배열의 이름에 대해서, 사실 요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배열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보면은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지닌다
다만 가리키는 대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만 놓고 보면은 PTR은 변수이고 ARR은 상수이다. 이것이 유일한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인터 변수, 인트형 포인터 변수 PTR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인트형 배열의 이름 ARR을 소개를 해드렸죠. 참고적으로 예를 들게요. 이제 1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원 인트형 배열이에요. 자, 이제 1차원이냐 2차원이냐는 사실 우리가 이제 2차원 배열 공부하면서 배우면 되는데, 자, 얘는 1차원 인트형 배열입니다. 이 둘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차이는 얘는 변수고 따라서 다른 애를 가리킬 수 있는 거고,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다른 애를 가리킬 수 없다라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민스러운 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헷갈려요. 아, 같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 자, 우리가 보통 이제 PTR을 가지고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때 어떻게 씁니까? PTR 에스크리터 이렇게 붙여서 쓰죠. 이거는 어디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쓸 수 있는 거죠. 즉 포인터에다 쓸 수 있는 연산자거든요. 근데 이 ARR에다가도 이거 붙여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거는 배열의 이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TR도 사실은 ARR도 얘도 사실은 둘 다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한데 다만 차이점은 변수냐 상수냐의 차이점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또 끄집어내야 될 그 결론이 있어요. 이걸 붙일 수 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포인터를 조금 어렵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러한 연산이 가능한 이유는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정보죠. 인트형 포인터다. PTR은 인트형 포인터다.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 포인터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쓸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ARR이라는 이 배열의 이름에는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록 배열은 우리가 인트형 포인터라는 요 선언을 통해 가지고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배열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분명 이런 형태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ARR이 인트형 변수를 가리킨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ARR에도 사실은 내가 가리키는 것은 인트형 변수야. 즉 인트형 포인터라는 정보가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이해하고 요거 이해하면 요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하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안 외우면 이거는 딱 10분만 지나고 나면 다시 그냥 머리 리셋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결과를 유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되게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잘 정리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과정을 잘 따라오시고 이해하셨으면 가급적이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거 먼저 봅시다. 자, 에스크리터 연산자를 붙이기 앞서서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이름에는, 자, 인트형 죄송합니다. 자,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는 인트형 포인터다. 내가 가리키는 변수는 인트형 변수이다라는 정보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정보가 배열의 이름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보가 그대로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ARR이 인트형 포인터입니까? 물어보면 그것은 yes입니다. 사실 PTR도 인트형 포인터잖아요. ARR도 인트형 포인터예요. 놀랍죠? 예, 놀라운 게 사실은 이 또 C 언어의 묘미 아닙니까? PTR도 인트형 포인터고요. 인트형 포인터이고 ARR도 인트형 포인터입니다. 아, 그러면 인트형 포인터가 꼭 이렇게만 해서 선언되는 게 아니네요? 그 말도 맞아요. 왜? 배열의 이름, 배열을 여러분 선언하시잖아요. 그럼 이 배열의 이름이 인트형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자, 거꾸로 그러면 왜 인트형 포인터냐? 지금까지 우리가 다 얘기했죠. 배열의 이름이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니까 인트형 포인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둘 다 인트형 포인터예요. 배열의 이름도 인트형 포인터,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도 인트형 포인터. 유일한 차이점은 뭐다? 얘는 변수라서 다른 애를 가리킬 수 있고, 얘는 배열의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애를 못 가리킨다라는 거죠. 즉 얘는 변수고 얘는 상수다. 다시 유일한 차이점은 변수다 상수다라는 걸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크리터 연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TR에다가
에스크리터 연산 쓰면 어디에 접근하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넘을 가리키고 있으면 넘에 접근이 되겠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배열의 이름 앞에 에스크리터 붙이면은 어디에 접근하는 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자, 한번 우리가 그냥 생각해 봅시다. ARR에는 얘가 뭐라고요? 인트형 포인터죠? 인트형 포인터입니다. 인트형 포인터를 대상으로 이거 쓰면 어떻게 됩니까? 4바이트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하되 정수의 형태로 메모리 값을 저장하거나 참조하죠. 따라서 에스크리터를 붙여버리면 얘는 사실 어디에 접근을 하는 게 되냐면 ARR의 0번째 요소, 즉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 뭐 제가 계속 길게 끌 필요는 없으니까. 따라서 이런 코드도 우리가 사실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int ARR 3이다. 근데 각각을 갖다가 제가 0, 0, 0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ARR 에스크리터 AR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해서 10을 저장을 해요. 그러면 실제 저장되는 값이 어떻게 바뀔까요? 10, 0, 0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실 만 하겠죠? 예, 충분히 여러분들 테스트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출력해 보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정리를 해보면 자, int형 포인터 변수 ptr은 당연히 int형 포인터이고 자, int형 배열 ARR 에서 ARR도 int형 포인터이다. 다만 ptr이 변수라면 얘는 상수인 그러한 차이점밖에 없다. 따라서 둘 다 결과적으로 포인터 변수니까 둘 다 이 에스크리터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한번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PTR과 ARR이 똑같대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변수냐 상수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3 더하기 2 가능하죠? 3과 2가 정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num1 플러스 num2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유일한 차이점 뭐예요? num1과 num2는 변수고 3과 2는 상수다 뿐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정수를 피연산자로 하는 덧셈 연산의 피연산자로는 상수도 올 수 있고 변수도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스크리터 연산을 쓰는 데 있어서 변수냐 상수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얘가 인트형 포인터 변수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ARR이라는 인트형 포인터를 가지고 이러한 연산을 해온 거네요. ARR0, ARR1, 뭐 ARR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이러한 연산을 해온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이러한 연산을 해온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인트형 포인터를 가지고 이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이 PTR을 가지고도요, 이상하게 보이지만, PTR에 0, 그 다음에 PTR에 1, PTR에 2,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죠. 예,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셨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이게 한 번에 이해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곱씹어 가면서 조금 이해된 부분을 외워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13-1에 있는 예제와 실제 여러분들의 제시되어지는 예제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사실은 좀 더 굳건히 우리가 다져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13-1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복습하면서 거기에 있는 예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다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